제4강 비용 발생과 자산 감소 또는 부채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깔이 좀 잘 보이죠? 부채 증가, 비용 발생. 추석 선물로 벌꿀 세트 5개를 여기까지. 추석 선물이 이제 누구한테 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처에게 주면 접대비고 우리 직원에게 주면 복리후생비인데 천천히 한번 보니까 헐 딱 섞여 있네요. 영업 직원에게 2개, 거래처에게 1개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 얘를 복리후생 B로 끝났고, 거래처에게 전달하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접대 B는 비용은 이제 왼쪽에 떨어지는 게 맞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날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알겠지만 비용이지요. 비용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1단이다.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하나카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여기에 비용만이 쫙 모여져 있다, 맞죠? 수익과 비용 또는 수익 비용 이렇게 섞여도 상관없습니다. 비용만 있으니까 여기는 손익거래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오히려 이제 비용 발생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다음 문제. 의류 판매를 위한 광고 전단지. 요즘은 전단지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인다 했죠. 예전에는 여기 동네 삼산동만 해도 바닥에 전단지 엄청났죠. 전단지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단지 대신 이제 뭐로 바뀌고 있죠?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바뀌죠, 맞죠? 유튜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광고 전단지를 한국기획에서 제작하고 뭐 여기까지는 회계가 아니고요. 전단지 제작비를 목적이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60만 원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비로 끝났고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얘는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뭘로 처리한다? 미지급금 거라고 한다. B는 왼쪽에 존재를 하고 미지급금 거는 오른쪽에 적으면 되겠죠. 예, 부채의 증가 똑같은 개념입니다. 얘는 B 비용의 발생 이렇게 처리하겠죠. 비용의 증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회계에서는 비용의 발생 이런 용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한쪽에 비용 발생이 있으니까 여기 거래는 손익거래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더중갈비에서 사내 영업부, 어디랑 밥을 먹었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영업부 직원과 회식했다. 얘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복리후생비 식사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현금이 인되었다, 아웃되었다. 위치는 오른쪽. 복리후생비의 위치는 왼쪽으로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금이 떡하니 한쪽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출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영업부 사원, 최지방 사원이 얘가 제가 외워야 되는 두 번째 암기 붕괴입니다. 첫 번째는 급여 예수금 보통예금, 예수금, 복리후생비, 현금. 그거 케이스 1으로 한번 외워주시고, 이것이 두 번째 나가는 암기하는 붕괴입니다. 완전 완세트로 한번 제가 적어드릴게요. 완세트로. 일단은 이제 문제를 한번 먼저 보면 영업부 사원, 취지방 사원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에 대해 이제 여기까지. 가지급금이 뭐냐면 가수금은 원인 모를 돈이고
이 가수금의 반대가 뭐냐면 가지급금입니다. 원인 모르지는 않지만 가지급금은 아직 원인이 도달하지 않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시 개정 과목인데 얘는 이제 부채가 되는 거고 원인이 모를 돈이라고 한 것처럼 얘도 자산이 되는데 아직 비용 처리하기에는 아직 원인을 모른다. 아직 영수증이 들어오지 않았다. 할 때 가지금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이렇게 돈이 나갔습니다. 현금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고 얘를 물론 내용은 알죠. 부산 출장 갈 때 돈 쓸 거라고 하고 돈을 준 거죠. 돈을 줬는데 부산 출장을 가서 영수증으로 바꿔서 무엇인가를 쓰고 줘야지. 지금 돈이 나갔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여비교통비 쓰지 않습니다. 바로 쓰지 않고 잠시 걸어놨습니다. 가지급금이라고. 가지급금이라고 걸어놨다가 이제 누구한테 줬냐면 최지방사원에게 줬죠. 그랬다가 여기에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문제가 답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문제에서 오답이 요거 여비교통비 쓰시는 분 아주 많아요. 지금 정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돌아와서 정산할 때는 여기에 가지급금이 상계 처리가 되고 그때 차변에는 여비교통비를 쓰는 거죠. 그런데 나갔다 들어왔더니 돈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돌아올 수가 있고 또는 출장 갔다가 돌아왔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하면 현금을 더 내보내면 됩니다. 케이스는 뭐 어떤 현금의 위치는 유의적이에요. 현금의 위치는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세트를 암기해 달라. 제가 두 가지 암기시키는데 두 가지를 암기시키는데 아까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예수금 복리후생비 보통예금 그거 하나 암기시키고 그 다음 요거 하나 암기하세요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는 이 중에 두 가지 중에 정답이 되는데 이렇게 외우는 거죠. 가지급금 현금 여비교통비 현금 가지급금 이런 식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통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아래 거래네요. 아래 거래. 이 문제는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영업부 사원 T지방 사원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 출장 지급받은 가지급금 이것이 현재 차변에 있는 겁니다. 차변에 있는데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 왕복 교통비 숙박비에 대해서 결론은 여기 영수증 첨부했다 이 말입니다. 영수증을 첨부하고 제출하였다. 그러면 여기에 가지급금 떨어야 돼요. 대변에 가지급금 떨고 거래처는 최지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나가는 돈은 35만 원이 나가게 되는데 이야기예요. 35만 원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왕복 교통비 및 숙박비를 뭐라고 하냐면 여비 교통비다라고. 이때 여비 교통비는 32만 원으로 들죠. 여기에 3만 원이 부족하죠. 3만 원은 돌려받는 개념이죠. 현금 쓰시는 셈이죠. 현금으로 정산하였다. 이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 사례도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는 거래 중에 하나고 시험에서는 위에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아래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위에 것이 나올 수 있고 아래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여비교통비 32만 원, 현금 3만 원, 대변에 가지급금 최지방 지방이 아닌가? 예, 35만 원. 재미없습니다. 현금 비용 발생,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현금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출금, 현금, 입금이 아니라 그냥 대체 비용 발생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섞여 있으면 나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영업부서 신문구독료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현금 위치는 오케이 대변. 그 다음 요거 뭐라고 할까요? 도서인쇄비람. 도서인쇄비는 도서라는 글자랑 인쇄라는 글자가 섞여 있는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는 책 살 때도 쓰고요. 인쇄할 때, 우리 인쇄한다라는 것의 표현이 복사를 한 거죠. 맞죠? 복사를 할 때도 쓰고, 사진 출력할 때도 쓰고, 명함 판다할 때도 쓰고, 이렇게
명함 팠다라면 도서 인쇄비.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만약에 광고 전단지 복사는요? 그렇죠. 되게 애매하죠. 광고 전단지 인쇄는 도서 인쇄비일까? 광고 선전비일까?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맞죠?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지는, 정답은 제가 봤을 때는 광고 선전비 맞습니다. 근데 아마 오답으로도 도서 인쇄비도 맞다고 해주고 뭐 그럴 겁니다.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한 경우는 있습니다. 도서 인쇄비. 목적은 신문 기능.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광고 선전비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영업보수의 신문은 누굴 위해 구독하는가? 직원을 위하여. 그럼 복리후생비죠. 이게 되게 애매해져요. 이래 되면. 선으로 끊는 것이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얘를 광고 전단지 인쇄가 광고 선전비인가? 이게 도서 인쇄비일까? 저는 이 광고 선전비가 맞다고 봐요. 근데 이 말을 선생님 신문 구독료 직원을 위해서 산 거잖아요. 복리후생비잖아요 하면 그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애매합니다. 일단 현금 여기 쓰고요. 현금 여기 쓰고 현금 여기 쓰고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은 도서 인쇄비를 요구했습니다. 자, 한쪽에 현금이 달렸으니까 여기는 출금. 한쪽에 비용만 떵 하고 있죠? 소원이. 문제가 아주 쉽죠? 임차료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자, 임차료는 뒤에 이제 비로 끝나는 것처럼 료로 끝나는 것도 많아요. 급료라고 하기도 하죠. 맞죠? 급여라고 하기도 하고, 급료라고 하기도 하고, 임차료 비용이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의 위치는 오른쪽, 임차료의 위치는 왼쪽.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음. 어. 얘는 한쪽에 비용 발생이 떵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거래? 손익 거래다. 네, 여기 이제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고 아래 문제 보면 문제가 똑같은데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오죠. 맞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여러분들 아마 부동산 양도해 보신 분들은 이런 글 좀 읽어봤을 겁니다. 부동산 양도할 때 요거 따지죠. 이제 부동산 양도할 때 이제 경비를 잡아야 되는데 경비에서 싱크대 교체한 것이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본적 지출의 말이 뭐고 수익적 지출의 말이 뭐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 보면 비용 지출이라고 하지 왜 수익적 지출을 해야 했을까? 아마 상대되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비용 처리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 자산 처리하는 거. 비용 처리하고 자산 처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답이 수선비예요. 가장 대표적인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수선비. 자산 처리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냐면 건물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오히려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수선비입니다라고 가리키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내막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자본적 지출에는 자산 처리하는 것이에요. 가장 잘 나오는 정답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 밑에 보고 있는 8번 문제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게 건물이 아닌 답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7번은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여기 나갔고요. 두 번째,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 써야 되는데 수리한 비용 처리 뭐겠어요, 당연히? 수선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비용의 발생.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맞죠? 여기는 수익적 지출, 여기는 자본적 지출. 수선비 안 쓰고 컴퓨터를 쓰려고 하니까 컴퓨터를 자산화시킨 거니까 답은 비품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비품. 나머지는 똑같아요. 땅땅땅땅땅땅땅땅. 여기는 이제 자산과 자산만의 거래니까 여기는 손익이었지만 여기는 교환 이렇게 대하는 게 맞겠죠? 다음 문제. 이제 섞이는 문제네요. 당사 영업용 건물에 대한 난방장치 무슨 지출? 난방장치 사실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 얘가 이제 건물에 대한 난방비라고 해서 지금 표현상 얘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건물이에요. 자본적 지출과 그 다음 창문의 수리비 수익적 지출은 수리비니까 수선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보통예금의 위치는 오른쪽이 되죠. 네, 오른쪽에 보통예금 쓰시고 그 다음 왼쪽에는 건물 수선비 가장 대표적인 친구들입니다. 짱짱짱짱짱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건물과 수선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포인트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거래처에게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 등기우편 발송해 보셨어요? 등기우편 어디서 발송하죠? 우체국 가서 주차 공간에 좀 협소하죠? 억지로 주차를 하고 하니까 뭐 하라 그러죠? 박스 씌워라 하죠. 또는 서류 봉투 넣어라 그러죠. 그리고 또 뭐죠? 우편물 한번 올리죠. 이렇게 몇 킬로그램 나오죠, 맞죠? 그리고 일반 할까요? 빠른 할까요?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금액 결제하죠. 맞죠? 이런 시스템. 그리고 나서 뭐죠? 후회하죠. 택배로 보낼 걸. 다시 돌아오죠. 예, 생각외로 등기우편비가 비싸대요. 생각외로. 그럼 택배 여기 마트 가면 바로 옆에 CU 가면 바로 해주는데, 내 괜히 차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돈 똑같이 내고 오네? 이러면서. 요즘 참 택배 때문에 등기우편 자리가 조금 밀리지 않았을까. 요즘은 또 와서 택배 요청해가지고 와서 택배 하고 가더라고요. 뭐 사이트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행정실에서는 그 값 싸더라고요. 안 비싸, 2천 얼마, 뭐 3천 얼마 이런 식으로. CU 가는 것보다 더 싸더라고. 이거 와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와서 가져가요. 택배 참 좋아졌어요. 거래처에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어쨌든 이제 답은 뭐냐면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통신비. 이제 우편 요금, 우표 요금 이런 것들 전부 다 통신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통신비 이제 아시겠죠? 비용은 왼쪽, 현금의 위치는 오른쪽. 현금이 나갔으니까 입출, 대출, 교손, 혼, 손 이렇게 되면 되죠. 다음 문제. 이제 누구의 고의원인데 누구 고의원인가 중요해요. 거래처의 고의원인가 직원의 고의원인가. 근데 참 문제에서 두 개 섞어놨네요. 얘는 영업사원의 고의원. 요거는 뭐죠? 복리후생비. 얘는 복리후생비. 매출 거래처 직원의 조문환. 요거는 오케이. 접대비. 둘 다 비용인일 거 왼쪽으로 날려보내면 되겠네요. 어, 전부 다 뭘로 했죠? 보통예금에서 나갔네요. 맞죠? 대변의 보통예금이 30만 원 아웃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료, 여 이런 것들 비용. 이거는 대 쓰시고 한쪽에 비용만 두 가지가 한 게 있으니까 뭐죠? 선익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직원의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서 학원 수강료 요거를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이 교육훈련비라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이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오케이. 교육훈련비 위치는 다음 문제. 아시겠죠? 출금인 이유는 이제 현금이 한쪽에 지금 잡혀 있고, 그 다음 비용 발생이 한쪽에 잡혀 있으면 손익 처리하는 게 맞죠? 다음 13번 문제. 야, 이거는 KBS의 좀 이건 JTBC도 아니고 KTBC 참 잘 만들었습니다. KTBS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M자가 없네. 아, MBC의 M이고 KBS의 KBC고 JT 뭐야? J JTBC예요? J 하여튼 신기하네요, 진짜. 잘 만들었어. 다음 방송사는 KTBC입니다. 재미없군요. 강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집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영업의 비용으로 떨어져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의 위치는 오른쪽. 기부금은 왼쪽. 현금이 오른쪽에 떵하게 있으니까 입출, 출. 한쪽에 비용 발생이 있으니까 써니. 다음 문제. 자동차 뒤 글자 뭐죠? 얘는 세금과 공과라고. 세금과 공과. 선생님, 저는 세금과 공과금 같은데요. 세금과 공과나 세금과 공과금이나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어느 프로그램은 세금과 공과, 어느 프로그램은 세금과 공과금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뒤에 글자 뭐죠, 이거? 답은 보험료 됐고, 보통예금 아웃, 인, 아웃, 위치는 오른쪽, 세금과 공과 왼쪽, 보험료 왼쪽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한쪽에 이제 비용이 다 몰려 있으니까 손이 있죠.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 정답은 복리후생비. 거래처의 홍삼 세트, 접대비, 국민카드. 그렇죠. 미지급금. 왜 미지급금 쓰냐라고 물어본다면 에? 정답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아시겠죠?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무조건 미지급금이냐 외상매입금이냐의 구분은 재고자산인가 아닌가에 대한 구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입출 대. 그 다음 비용 발생 한쪽에 모여 있으니까 손.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 자동차 뒤에 글자 뭐죠? 해. 취득세랑 자동차세는 구분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매입가에 포함을 시키는 용이고 자동차세 이런 거는 세금과 공과 여기 들어가면 되고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보통예금 여기에 적으시면 되겠죠. 한쪽에 세금과 공과가 덩그러이 있으니까 얘는 손익 이렇게 처럼죠. 손익 참 많이 보인다 했죠. 직원들이 사용할 필기구 사무용품 요거 뭐 사무용품 B도 있고요. 소모품 B도 있는데 시험 칠 때는 통상적으로 소모품 B가 좀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사무용품 B 썼다고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대놓고 그 문제에서 사무용품 B 쓰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신용카드 정답은 오케이 미지급금 BC카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정답은 이제 사무용품비 써도 되고 소모품비 써도 되고. 단 좀 주의할 점은 좀 뭐냐면 요 끝에 뭘로 끝냈죠? B로 끝났습니다. 요거 말고 자산으로 끝나는 소모품도 있습니다.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산이고 얘는 소모품 B니까 비용이 되는 겁니다. 18번 문제. 견본을 지금 거래처도 나왔고 지금 이 문제 좀 어렵네요. 택배비도 나왔네요. 아, 정답은 운반비. 어떤 계정 과목은 견본비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견본비. 이 견본비는 잘 안 나와요.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목적은 판매를 위해서 쓴 비용이다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요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거래처가 키워드가 아니라 맞죠? 그래서 얘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운반비 이렇게 쓰시면 되고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입출대 출 또 나와버렸네요. 손 한쪽에 운반비가 있으니까 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 나왔네요. 광고 전단지 제작 비용. 정답은 광고 선전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의 위치는 대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8월 문정기 주차료 이거 뭐지?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주차요금, 털비, 유류대 그런 것들 그다음 차 고치는 비용 전부 다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랑은 구분하셔야 돼요. 차량 운반구랑은 구분하셔야 되고 얘는 차량 유지비 이렇게 쓰시면 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의 위치는 오른쪽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확인. 현금이 덩그러니 나가니까 얘는 출금이었고요. 한쪽에 비용 발생이 있으니까 예, 손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래처죠. 거래처. 거래처가 사무실 이전해서 축하환을 보내고 정답은 접대비. 요즘 환집에 글이 안 된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행복한 꽃집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의금의 위치는 대변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쓰시면 됩니다. 교환, 손익, 혼합, 손익. 오케이. 요건 처음 보는 거네요. 요거 한번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 글자가 뭐죠? 어, sorry. 여기 키워드가 아니고 그냥 sorry.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 제가 예전에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잡금인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잡급이 아니라 작금이 우리가 잉 뒤에 뭐 쓰죠? 금 이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금인 줄 알았다고. 얘가 잡급이에요. 글자 이해 갑니까? 잡급이라고. 일용직 사원의 비용은 일용직 사원의 비용은 잡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잡급. 잡비랑 다릅니다. 잡손실과 다릅니다. 잡급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일당 43만 원 현금 지급했고요. 현금의 위치는 오른쪽에 아웃, 왼쪽에는 잡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현금이 덩그러이 혼자 홀로 나가는 게 보이죠? 출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상품 보관 창고의 임차료, 현금. 현금의 위치는 오른쪽. 임차료. 그냥 쓰면 되죠, 뭐. 임차료는 비용 발생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국민은행에, 단기 차입금 더하기 이자. 이 이자는 뭐라고 한다? 이자, 비용. 여기 조심할 게, 이 문제의 답은 단기 차입금이 없어요. 일단 문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단기 차입금과 그에 대한 이자 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개념인데, 얘는 단기 차입금과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단기 차입금은 전혀 뭐라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제가 계속 이렇게 좀 진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많이 틀려요. 단기 차입금을 쓰세요, 답을.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기 차입금과라는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렇게 하면, 단기 차입금 답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한다고요. 아시겠죠? 아니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보통 예금은 아웃. 이자는 이자 비용.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입출대, 교손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4강 비용 발생과 자산 감소, 부채 증가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